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목9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설마 아직도 종목9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이 종목9이라는 방송 여러분들 무슨 방송입니까? 그날 시장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를 분석을 해보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가 분석을 해보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제 장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겠지만 뭐 뷰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암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뭐 중형주들, 대형주들 정말 많은 제약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항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장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오늘 장까지 또 영향력을 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날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강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앞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출발됐었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됐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미증시도 역시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뭐 트럼프에 대한 역시 스캔들 문제도 있고요. 무역 전쟁 이슈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은 악재가 뒤따라오다 보니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락하고 하락하다 보니 자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역시 우리나라 양지수 전부 다 하락 출발됐는데 그런데 중간에 재밌게도 지수가 1시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무슨 수급이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식시장 올라갑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역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듯이 주식시장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동안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 매니저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인됐는데 왜 이 매수세가 그동안 없다가 1시 이후로 들어왔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댈러슨 재무장관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내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더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금리 인상이 더뎌진다. 여러분들 이거 뭐죠?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주식시장이 한 차례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이 강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더뎌진다면 당연히 안전자산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조금 더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 시진핑 역시나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아오 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역전쟁, 그러니까 무역전쟁보다도 좀 더 시장을 개방을 해서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시장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식시장 마치 우리가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듯이 마치 주식시장에도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1시 이후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이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장의 이 특징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관심을 두셔야 되고 이 물량들이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가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관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이 오래간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슈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뉴스부터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이 이슈는 바로 어제
설명드린 이슈입니다. 자, 미국 시카고로 향하는 국내 제약사들이라는 뉴스 기사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바로 2018년 4월 14일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바로 미국 암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 암학회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암학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내지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년 항상 이 미국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입니다. 항상 매년 개최하는데 이 암학회가 개최가 되면서 그동안 뭐 전 세계 암 연구자 내지는 회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개발된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했다. 내지는 현재 효능이 어디까지 나왔다. 이 부분에서 발표가 나오다 보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 내지는 이 행사에 참여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도 사실 매년 암학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면 향후의 파이프라인이 더 증대가 되고 회사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나비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이 암학회에 참여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일까요? 자,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기업이 바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미국 FDA 승인도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뭐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적으로 충분한데 이 기업은 상장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분 구조 변화를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자,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0% 정도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오늘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이 나오니 이러한 부분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제약회사들, 특히나 항암 치료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장에 역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장 급등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급등 나온 종목들 외에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았고 지금 막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이 암학회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 놓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제와 동일하게 겹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또 새로운 종목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어제 제가 KPM테크라는 기업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면역 항암제의 이 개발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항암 치료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거의 2단계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를 그동안 그러니까 크게 암세포가 크지 못하게 그걸 막는 걸 표적 항암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3단계로 진화돼서 면역 항암제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를
막는 게 아니라 이 면역세포를 조금 더 키워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유독 이 면역항암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 중 어떤 종목들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오늘 종가 1.18%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1.18%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많은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회사인지? 과거에 그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채 없이 만들어낸 정말 튼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 이 유일한 박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든 정말 깨끗한 회사 중에 하나로 뽑혔던 기업입니다. 자, 이 유한양행 역시 이번에 면역항암제를 임상 1상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에도 역시 급등을 했다가 자, 저 위에서 조금 하락하면서 1.19%로 마무리됐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오스코텍하고 같이 뭐 면역 항암제 치료제를 또 개발 중이고 이번에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번에 암학회에 가서 지금 면역항암제 일상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지금 기술적 화면으로 보면 오늘 장에 음봉으로 하락을 했으나 사실 지금 이미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면서 이미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사실 그동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도 올라갈 때 사실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항상 아래 하단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다 보면 저항대에 부딪혀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항상 요 구간에서 맴돌다가 그리고 나서 저항대 돌파 나오고 또 저항대 돌파 나오도 매물에 맞고 떨어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가에서 갇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업도 좋고 뭐 임상 실험도 진행 중이고 신약 개발도 있었지만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 강력한 모멘텀, 강력한 무언가가 부족했었던 거죠.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수급입니다. 자,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근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업이 좋구나. 이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구나. 자, 사과가 맛있으면 주변에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듯이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도 역시 좋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수급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거고 이번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왜? 암학회에 참여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암학회에 참여를 하는지 이 기업이 뭐 면역항암제 치료제를 지금 1상인지 2상인지 정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분석하기 어려우면 이 해당 기업의 재료를 찾는 게 아니라 미리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일봉이요? 아닙니다. 주봉? 아닙니다. 자, 분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자,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사실 이 수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원체 시장에서 소외를 느꼈던 구간이 많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항상 이 수급선 아래에서만 놀다가 최근에 잘 보시면 자, 조금 더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3월 12일 날 수급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거래량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거. 자, 다시 3월 21일 날 다시 수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유한양행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또는 세력들이 자, 이 자리부터 유한양행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굳이 저기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셔서 몇 프로 못 먹고 내지는 고점에서 물리는 매매가 아니라 충분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내지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셔서 충분히 수급선 위에서 크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터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수익을 보고 가시면 충분히 선취매를 통해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도 사실 암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나 우리가 이걸 몰랐어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 이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뭔가 모르게 기업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 자, 분석을 통해 매수를 하시고 충분히 해당 기업만 분석을 하셔도 아, 얘가 암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라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갖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략하고 크게 이렇게 또 계좌 수익을 늘려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이런 유한양행도 이미 수급의 변곡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충분히 몇 거래일 만에 20%, 30% 올라갔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 말고도 다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 자,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무슨 종목인 것 같습니까? 바로 앱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해당 기업을 또 최근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지난 2017년 9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자,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기업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왜 뽑아왔을까요? 당연히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KPM테크 그리고 코디엠이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였죠? 바로 CAR-T 계열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 회사들입니다. 자, 앱클론 역시 CAR-T 계열의 면역 항암제 치료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도 당연히 암학회를 두고 이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장 종가 15.68%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뭐 신규 상장했었던 뭐 티슈진이라든지 내지는 뭐 앱클론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 2월 달, 3월 달에 주가가 좀 부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제약주 가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가지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뭐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내지는 물려서 그동안 주가가 안 간다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 듭니다. 자, 왜요? 사실 이런 구간 나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차트를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급등 나왔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면역 항암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러면 그런 재료를 찾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자, 수급선 밑에서 놀았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소외가 됐다가 오늘 장에 수급선 위에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자, 거래량이 따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동안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으나 암학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다시 시장 참여자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내지는 세력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자, 수급선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 따라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가서 저점에서 받아서 해당 기업이 더 크게 상승 나오면 차익을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장 사실 앞전에 종목을 공략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밀리고 나서 재차 상승 나올 때 해당 기업을 공략할 수 있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충분히 이 수급선 위에서 놀 때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에클론이라는 종목도 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그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서린바이오 정말 그동안 시장에서 참 소외가 많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 해당 기업이 2012년인가요? 글쎄요. 2012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공급 계약을 맺었던 기업 중에 하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는 수혜주로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제약주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린바이오는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가에 13.99%. 자, 급등 나왔습니다. 왜요? 역시 이 종목도 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당 기업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바로 이 암을 또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나 암 학회를 앞두고 그러한 모멘텀이 같이 동반되면서 테마로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지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많은 제약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린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더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달에 급등이 나왔으나 그동안 그래도 또 주가가 부진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원체 재료도 부족하고 모멘텀도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결국 암 학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저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 내지는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해당 종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자, 제약주 간다, 제약바이오들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린바이오 공략하신 분들 역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골탕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모멘텀이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재료라는 게 우리가 정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정보 가장 취약하다 보니 이런 재료들 미리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아니고 분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자, 해당 기업 어디에서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보이실 것 같습니까? 자, 조금 더 확대를 시켜드릴까요? 자, 어느 기업, 어느 구간에서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죠. 자, 이 검은 선 수급선입니다. 자, 수급선 위에 안착을 시킨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되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동안 이 기업이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으나 해당 구간에서 역시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구간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 단기간적으로 충분히 13,500원대에서 18,500원대까지 쭉 갖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침해를 통해 우리가 손실 없이 크게 또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매매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가는 올라가려면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수급이 들어왔는가, 수급을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대를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지금 대장주들 벌써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도 하나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해당 기업 HLB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 정말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HLB 생명과학. 자, 두 기업 같은 계열사하고 둘 다 지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글쎄요, 2017년에는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2018년에는 제2의 신라젠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HLB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도대체 왜 다른 제약주를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올라갈까요? 자, 바로 해당 기업 역시 자회사가 항암제를 개발 중이고 이 항암제를 입증 효과를 이번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제약주들보다 급등이 나왔던 거죠.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HLB도 그렇지만 HLB 생명과학, 야, 진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불과 8,000원이었던 종목이 이미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19,350원. 글쎄요, 거의 더블 이상 갔습니다. 자, 2배 이상 갔습니다. 자,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 구간까지. 자, 100% 상승 나왔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자꾸 이제 고점에서 추격 내지는 오늘 분명히 이 종목을 또 쫓아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손실 볼 확률도 높아지고 내지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사실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구간대에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닥인지 이게 진바닥인지 외바닥인지 분간이 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HLB가 앞전에 이제 개파락도 나왔었던 부분이고, 자, 요 구간에서 개파락 나왔었고 차트가 거의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기업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봉상 내지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차트가 아니라 이평선, 캔들이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이미 지금 10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기업의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구간.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잠시나마 밀렸지만 다시 한번 수급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자, 해당 구간이 앞전에 진입한 구간과 동일한 매수가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세력들이 평단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물량들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자, 주가 상승시키면서 어떻게? 자, 이 8,000원 구간대에서 19,35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수급선에서 수급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만 충분히 확인을 통해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간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장주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면역 항암 치료제들 여러분들 잘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 암학회가 있다. 암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다. 뉴스 통해서 이제서야 들은 겁니다. 하지만 수급은 어떻습니까? 미리 움직여서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수급만 알았어도 미리 공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장주들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뒤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수급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들 올라간 거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내지는 오늘 대장주들 살려고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요? 지금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공략하셔야 될 겁니다.